그런데 거기서 영수 선배가 자는 줄 알았는데 전화로 요즘 이렇게 전화하면 옛날 사람이니까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이게 자꾸 생각이 안 나서 넷플릭스 한번 보면서 했는데 일단은 5화는 동만이 맞는 걸로 시작하죠. 형한테 동만이 이제 정세 욕을 엄청 하는 걸로 이제 미란이 동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왜냐면 자기도 팔 없는 둘째 누나가 흥행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씹을 수 있는 거리가 생긴 거죠. 5화에서 이제 은하가 이제 아지트로 와서 유리창 깬 값을 돌려주겠다. 그러고 나서 바로 동만이 있는 거기로 가나? 경찰서로 가서 동만이 영화 감독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직업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니까 은하가 와서 영화 배우요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만 입장에서 엄청 구세주인 거죠. 그리고 경찰서에 나와서 이제 어떻게 풀려났잖아요. 형이 때린 거니까. 그 경찰서에 나와가지고 행운의 500원 떨어뜨립니다. 저번에 500원을 하나 주웠다 했잖아요. 그게 이제 자신이 의미를 부여한 행운의 500원이었는데 그게 기를 쓰고 주습니다. 그 하수구에 떨어져 있는 걸.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은 야 500원 갖고 왜 뭘 그렇게 하냐, 내가 5만원 줄게 이렇게 말을 하지만 동만이 다 무시하고 그 행운의 500원을 주스려고 이제 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미를 부여한 500원과 5만원보다 그게 더 가치 있다는 거죠. 두 개의 저울질을 했을 때. 사실 5만원 준다 했을 때 좀 받지, 그렇지 않나요? 그 이제 파리네를 나가죠. 둘 다 서로 싫어했던 거죠. 성격이 제가 봤을 때 둘이 똑같은 놈들이라 더 싫어했던 것 같아요. 동족 혐오. 그러고 단톡방을 나갑니다. 동만이. 그리고 또 오는 길에 은하를 또 우연히 만나요. 그래서 한 카페를 가는데 그래서 둘이 막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부터 좀 짝사랑을 이미 했던 것 같아요. 동만이. 수행 매니저? 그 헤이마더의 주인공 그 아무튼 대배우 있잖아요. 그분의 수행비서? 매니저를 해야 되나? 그분이 결국에는 변은하가 그분의 그 진짜 친딸인 걸 알아버립니다. 그리고 얘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 최필름에 와요. 오는데 이제 엘베에서 출근 시간인데 최 대표랑 만나서 이제 엘베 같이 타는 거죠. 여러 명 출근 시간이니까. 근데 여기서 또 그 변은하가 늦게 와서 딱 탔는데 여기가 좀 최 대표를 너무 그냥 욕먹게 하려고 하는 그냥 악역이구나 생각했던 게 엘베 안에서 변은하 보고 옷이 왜 어제랑 같냐고 뭐 외박했냐 아니면 뭐 옷을 안 갈아입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사실 엘베에서 다 듣고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장면 전환돼서 이제 술집 사건의 전말을 아나 얘가? 술집에서 그 이준환 감독이랑 얘랑 그 장미란이 만나게 되는데 장미란은 아직 안 왔어. 근데 먼저 온 게 우연히도 걔 아시죠? 그 변은하의 전 남자친구. 이미 싫어해요. 그러니까 사건의 전말을 아는지 그냥 원래 학교 때부터 싫어했는지 대학교 선후배 사이거든요. 부 남친 마재영이 변은하 욕을 좀 많이 합니다. 이렇게. 사실 전에 만났던 사람 욕은 뭐 사실 좋은 이별이 없잖아요. 다들 이별할 때 당연히 안 좋게 헤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했으니까 헤어졌겠지만 그렇게 남 앞에서 그렇게 자기의 전 여친을 이렇게 욕하는 건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막 태격태격 하다가 얘가 먼저 갔나? 갔을 거예요. 왜냐면은 장미란이 왔을 때는 여기 없었어요. 장미란이 왜 왔냐? 아까 그 아지트에서 동만이를 좀 좋게 봤다 했잖아요. 박경세 욕하려고. 그래서 셋이 모여서 또 박경세 욕을 엄청 합니다. 사람이 친해질 때는 남 뒷담화만 하는 게 없다고 확실히 급속도로 친해지죠. 언제 이렇게 친했다고 한 명 뒷담화 하려고 하니까 급속도로 친해지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뭐 마재영의 시나리오를 봤나? 은하가 얘기했던 대사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끼 베꼈다 해서 그냥 찾아갑니다. 바로. 근데 이게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그 마재영을 실드 칠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표절인지 아닌지 그거를 어떻게 나누는지 궁금하긴 해요. 나 어디서부터가 표절인지 아니 뭐 문장을 누가 했던 말을 갖고 오면 표절인지 그걸 모르겠어. 그래서 표절인지 아닌지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나? 아무튼 그래서 갖다 일단 들이박습니다. 근데 거기서 여기서 들이봤는데 딱히 막 엄청 뭐 결말이 이렇게 막 깨끗하게 나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흐지부짓해요. 그리고 아마 이게 후반부인가? 그때 이제 경세가 그 영수형 그러니까 그 파리네 수장
그 형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사실 고백할 거 있다, 자기 와이프도 모른다. 박경세 감독의 데뷔작 애옥의 병따개라는 데뷔작이 사실 동만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만이 얘기를 너무 재밌어서 자기가 밤새서 막 써가지고 낸 거예요. 동만이 허락을 안 받고. 그거에 엄청난 죄책감을 갖고 있더라고. 근데 이것도 동만이 얘기인데 동만이 허락 없이 쓰면 불법인가 싶어요. 그걸 모르겠어. 그 법이 있나? 야, 물론 이제 마음은 찜찜하겠지만 뭔가 법적 제재가 될 만한 게 있나? 그래서 이 박경세가 얘를 좀 싫어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본인의 뭔가 약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싫어했잖아요, 동만이랑 경세랑. 근데 둘이 비슷한 성질인 것도 맞기도 하고, 얘 데뷔작이 제일 좋다는 평가를 맨날 받는데 소스가 동만이인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자존심도 상했을 것 같고. 그런데 거기서 영수 선배가 자는 줄 알았는데 전화로, 아 요즘 이렇게 전화하면 옛날 사람이니까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남의 얘기 갖다 쓰는 거 한둘이냐고, 이 바닥은 원래 그런 거 아니냐, 우리 솔직해지자고. 결국은 네가 그걸 가지고 써가지고 다듬어가지고 제출했으니까 결국 행동하는 작거라고, 뭐 용감한 고백했다 막 이런 식으로 위로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동만이가 단톡방에 나갔었잖아요. 그 다음날 돼서 그 영수가 다 집합 걸어놓고 까놓고 얘기해서 동만이 캐릭터 소비 안 한 애 있냐고. 동만이가 물론 우리한테 좀 빌런 짓을 많이 하긴 했지만 우리한테 영감도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들 아무 얘기도 못해. 왜냐면 실제로 다 썼거든. 그래서 이때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창작자 입장에선 보석이다, 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선 빌런이. 아직까지 동만 혐이 조금 수그러들지 않아? 근데 그 1화부터 4화까지보다는 동만이에 대한 좀 평가가 많이 유해지긴 했는데, 그러고 또 가타부타 이렇게 또 장면 전환 이런 거 되면서 1화부터 4화까지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동만의 외가 쪽이야, 친가 쪽이었나? 그쪽에 가던 친척들 중에 한 명이 자꾸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 20년 그 정도 영화판에 있었으면은 아는 연예인 한 명도 없냐고. 우리 아들인가 딸 결혼할 때 연예인 한 명 데리고 오라고 막 이렇게 되게 무리한 부탁을 해요. 동만 입장에서 데뷔도 안 했고 되게 난감하죠. 그렇다 또 자존심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 바닥 있었는데 아는 연예인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하기 또 싫은 거죠. 그래서 흐지부지 이렇게 막 뭐 얘기하고 있었는데 술 먹었던 장미란이 축가를 불러줍니다, 와서. 이게 이러면서 이제 5화가 끝나는 건데, 여기서 장미란이 축가를 해줄 정도로 친했나? 아니면 그 술자리에서 급속도로 친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무튼 이러면서 5화가 끝납니다. 일단 점점 뭐 가면 갈수록 뭐 동만이가 괜찮아진다고는 하니까. 그리고 6화에서는 동만이네 집에 초대할 정도로 좀 친해졌어요. 그 변은하 작가랑. 변은하 PD? 김치찜 있다고 우리 집 와서 같이 먹자 그랬는데, 높은 그런 기대를 안고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집에 가니까 에이, 형이 있는 거야, 형. 그래서 형이랑 셋이서 김치찜을 먹습니다. 근데 형이 그게 있어요. 그 동만과 그 여자 주인공 은하가 차고 있는 워치가 그 정신적인 그걸 케어해주는 정신과 관련된 워치잖아요. 그냥 패션 워치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냥 보더니 커플 시계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없는 거죠. 그런 유행이나 트렌드나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느낌이 좀 있는 거죠. 트렌드를 아예 몰라요. 그 세상 일에 관심도 없어 보이고. 뭔가 여기서 이제 아빠 역할을 좀 하는 느낌도 있긴 해요. 그 같이 셋이서 밥을 먹는데 뭔가 결혼할 사람 데려온 것처럼. 그래서 그 상견례가 아니고 그 처음 부모님 뵙는 자리를 뭐라 그러지? 그런 자리인 것 마냥 질문을 해요. 너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런 질문 해요. 철학적인 질문. 그래서 은하가 흔들리지 않은 엄마가 되는 거라 했나?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면 얘는 엄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자기는 흔들리지 않는 뭐 그런 어머니가 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요 대답이 이제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 진만이 형이. 그래서 이제 어디서 책을 갖고 옵니다. 책. 얘도 원래 시를 썼던 사람이니까 책을 선물해줘요. 그 책 제목이 뭐였더라?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뭐 이런 날 있고 저런 날 있고, 자신의 시집을 선물해주네요. 변은하님께 힘있는 엄마가 되시길 황진만 드림,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니까 상견례 통과한 거죠, 이건. 나 너 허락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장면 전환이 됩니다. 팔없는 둘째 누나가 영화가 망했잖아요, 경세가. 그래서 1화에 나왔던 그 스트레스 하면 살인 청부하는 거를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드라마인가 시트콤? 시리즈작으로 내려고 했는데 얘가 그 시리즈작도 안 해보고 이번에 영화도 평이 안 좋고 하니까 얘 단독으로는 안 된다, 투자자들이. 그 작가를 붙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거죠. 나 혼자 단독으로 하고 나 혼자 해서 나 혼자 먹고 싶은데 작가 붙이면 나눠줘야 되고 막 명성에 좀 먹칠이 되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빛혜진이 또 일침을 놉니다. 그냥 팩트로 그냥 내가 봤을 때 이 혜진님은 현침살이 좀 있어. 사주명리학적으로 현침살이 좀 있는 분이라서 이렇게 찌르듯이 말하는 걸 잘합니다. 물론 이게 좋게 좋게 얘기하는 게 좋지만 드라마니까 경세가 억지 쓰고 있는데 바늘 찌르듯이 계속 찌릅니다. 막 뭐 얘기를 해요. 기억이 안 나요. 그 이제 점점 은하 작가랑 조금 더 친해지고 그냥 친분이었다가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점점 변해가면서 동만도 조금 변하는 느낌이 있어요. 옛날에 그 찌질했던 동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혜진이 너 여자 데리고 오면은 아지트 입장 시켜줄게 했던 게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진만 형이 또 죽으려고 해요. 내가 봤을 때 제일 심각한 사람은 진만 형인 것 같아. 근데 이게 왜 자꾸 이분이 자살 시도를 하냐면은 딸을 잃었어. 와이프랑 이혼을 한 건지 아니면 뭐 사별을 한 건지 아니면 뭐 그래서 뭐 보육원에 간 건지 모르겠어. 일단 딸이랑 떨어져 있는데 딸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는 게 아닌데 자꾸 자살 시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동만이보다 지금 진만 형이 심각한 상태예요. 어디 막 창고에 그 딸의 그게 있어요. 아직도 그거 못 치웠던 얘기죠. 그리워하면서 그 좀 슬펐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 38번이랑 그때 1000번? 4000번인가? 그 동만이랑 그 변은하님 번호거든요. 그걸 길 가면서 얘기했는데 같은 알 수 없음 감정이 나오는 참가자가 있다. 그래서 뭐 38번이다, 4000번이다 이렇게 서로 각자한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얘네들은 그 번호가 누구 건지 알잖아요. 사전에 자기 몇 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알 수 없음 감정을 느끼는 그게 그때 딱 녹음이 되는 건데 녹음을 들으면은 이때 이 상황이 트라우마가 딱 재생이 되는 거죠. 동만이 같은 경우는 2번인데 그 2번이 뭐냐면 형이 자살 기도했던 걸 봤을 때, 그리고 변은하는 그 코피가 났을 때. 코피가 났을 때가 어떠냐면 자기가 자신을 뭐 좀 안 좋다고 생각할 때 그때 코피를 흘리는데 코피 흘릴 때 얘는 좀 자주인 거죠. 코피를 하루 종일 흘리니까. 그때 녹음한 걸 들어보니까 이 알 수 없은 감정이 도대체 무슨 감정일까요? 딱 말을 하는 거죠, 상담사가. 그래서 이제 동만이 이거는 도와달라는 감정이라고 하면서 막 울어. 이때 엄청 슬펐어요. 그래서 얘는 서로 번호를 알잖아요. 이 사람이 도와달라는 뜻이구나. 서로 알게 돼. 그러니까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거죠. 이러고 끝나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중간에 뭐 몇 개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뭐 박경세가 작가를 안 쓰겠다 했는데 결국 작가 면접 봅니다. 작가 면접 보는데 이제 그냥 어차피 자를 거니까 되게 막 퉁명스럽게 하고 그냥 어차피 뭐 안 뽑을 거니까. 그래서 막 면접도 개같이 보는데 그 딱 한 명이 딱 박경세랑 개그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되게 아재 같은 막 이런 재미없는 개그를 쳐도 감동이 너무 재밌다고. 와, 나 처음 봤다 이렇게 웃긴 사람. 이러니까 또 이렇게 우쭈쭈 해주니까 경세가 신나가지고 아, 다음 사람 안 봐도 된다고. 그냥 이 작가로 하겠다. 공동 작업 괜찮은 것 같다. 진짜 단순하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뽑힙니다. 아, 근데 이게 7화였나 이게? 이게 6화였나 7화였나? 아, 7화에서 그걸 면접을 보는구나. 근데 그 마재영은 이름을 못 올린대. 그 시나리오 공동 그 작가의. 그래서 왜 이름을 못 올리지? 생각을 했는데 잘 모르겠어. 뭐 얘가 잘 되면 안 되나? 배가 아픈가? 그 필명으로 넣겠다. 그래서 영실이로 합니다. 이 영실이는 진만형의 딸이에요. 그걸로 이제 필명하겠다, 영실이. 그래서 영실이로 올립니다, 결국엔. 아, 진짜 왜 못 올리지? 근데 이제 그 영실이라는 거에 상징성이 있죠. 형의 딸도 영실인데 잃어버렸죠. 근데 이 지금 은하 PD도 엄마가 결국 잃어버린 거지. 아니, 버린 거지. 잃어버렸다기보단 버린 거지.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 그러고 이제 회식을 합니다. 제가 이거 지금 짬짬짜리 기억나는 거, 그다음 몇 개 써놓은 거 위주로 봐서 막 좀 띄엄띄엄이긴 한데, 그 작가를 뽑고 그 경세가 이제 아지트로 또 회식 같은 걸 하러 왔나 봐요. 근데 거기 마침 또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다 같이 마십니다. 갑자기 좀 뜬금없긴 해요. 갑자기 이렇게 다 뚫러 앉아가지고 술을 마셔요.
막 파도도 타고 분위기 좋게 그때 막 서로 막 좀 가까워진 그런 느낌이 있죠. 또 그 장미란이랑 변은하랑 조금 좀 딥한 얘기도 하고, 장미란은 완전 하이텐션인데 은하는 이렇게 아래에 축 깔리니까 둘이 조금 이게 맞는 거죠. 뭔가 얘는 얘랑 대화하면은 조금 처지는 것 같고, 얘는 얘랑 대화하면 살짝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런 상호작용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바다로 갑니다. 굳이? 왜 바다로 가지? 좀 뜬금없긴 했어. 처음으로 동만이 경세랑 있는데 초록불이 있다, 여기에 워치에. 좀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근데 그 경세도 반응이 그렇게 막 나쁘진 않아. 조금 시큰둥하긴 하는데 그렇게 싫진 않은. 근데 바다 보러 가서 막 서로 막 이렇게 춤 추고 막 놀고 뒹굴고 하는데 좀 난 좀 뜬금없긴 했었는데, 아까 그 파도 타고 막 술 마실 때부터 맨날 음료수만 먹는 사람 한 명 비춰줬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안 취했잖아요. 저도 이제 술자리 가면 제가 술을 안 먹으니까 저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렇게 춤추고 놀고 막 이렇게 떠들고 뒹굴고 하는 거 보면서 에휴 지랄들 한다, 빨리 집에 나가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난 당연히 이 반응이 나올 거라 생각했어. 왜냐면 저도 술을 안 먹고 술자리에 간 적이 많기 때문에 이 텐션을 못 따라가는 거죠. 얘가 개빡쳐가지고 누가 누구 좋아하는 거냐고 지금. 나이 40 먹고 밤새도록 여기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니까 계속 같이 있으려고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장미란이 자기 동만이 좋아한다고 얘기해요. 그냥 이때 좀 가볍게 얘기한 줄 알았는데 진짜 좋아했었나? 생각도 들고 모르겠어요. 진짜 좋아했던 건지 아니면은 그냥 사람으로서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동만이는 자기는 대놓고 변은하 씨를 좋아한다고. 공개 고백이죠 이거는. 근데 뭐 이미 이거는 뭐 둘이 이미 썸을 이미 타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뭐 타격이 없죠. 만약 진짜 아예 시작하는 단계에서 나 누구 좋아한다 이러면 공개 고백이 되면 대참사지만, 이미 둘은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차 안이 좀 썰렁해지죠. 8화는 진짜 대충 썼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거꾸로 뒤집힌 트럭에서 시작해요. 그 고윤정 변은하가 도와달라고 급하게 이제 가다가 아마 전복 사고가 난 건데, 뭐 여기는 그렇게 넘기고, 전반부에 좀 중요한 스토리는 이제 고혜진 대표가 그 마재영이랑 시나리오를 같이 하잖아요. 녹록록이라는 그 변은하랑 합작한 건데 마재영 혼자 하려고 했던 그 시나리오를 고혜진 대표 고박 필름에서 같이 하는데, 문제는 마재영이 이 사이즈 좀 크게 하려고 그 노강식 배우, 성동일 배우죠. 성동일 배우를 캐스팅하겠다고. 지금으로 치면 약간 송강호, 이병헌 아닐까 싶은 그 정도의 탑 클래스 배우랑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최 대표한테 부탁을 한 거죠. 다리 좀 놔달라, 시나리오 좀 보게 해달라, 이렇게 좀 의뢰 위치로 들어가는. 계속 최 대표가 안 그래도 거들먹거리고 그런 사람인데 갑의 위치에 있으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얼마나 하대하겠어요, 고혜진을. 난 남자애들이 개집질하는 건 참아도 개급질하는 거 못 참는데 이러면서 쌓입니다, 불만이. 시나리오도 보고 해주기로 했으니까 엄청 비싼 술을 가지고 이제 노강식 배우를 아지트로 부릅니다. 그 영업주인데 이 사람이 좀 해요. 막 술 보여주면서 진짜 맛있겠죠. 근데 1시간 뒤에 먹읍시다. 왜냐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하고 시나리오를 던져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그 아지트에 오는 노강식이라는 중요한 배우가 오니까 동만이 오게 하지 마라 라고 단톡방에 실수로 얘기해요. 그 혜진 대표가. 동만이 엄청 서운해하죠. 근데 그런 실수 할 수도 있지만 혜진 대표가 잘못한 거죠, 그건. 단톡방인지 개인톡인지 잘 보고 했어야 됐는데, 혜진 입장에서는 이번 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동만이 오면 맨날 사고를 치니까 오지 말라고 한 건데, 어쨌든 당사자한테 상처를 주는 행위를 했으니까 잘못한 거지. 그 노강식 배우가 듣기로는 그렇게 좋은 배우가 아니에요. 막 후배들 때리고 막 자기보다 좀 잘 나가고 연기 좀 잘한다 싶으면 막 구박하고 요런 스타일의 배우인가 봐요. 동만이를 마크하려고 애들이 따로 고기를 사주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동만이 갑자기 또 아지트로 갑니다. 왜냐면 거기에 마재영도 있을 거고 뭐 노강식도 온다고 하니까 가는데, 이제 혜진 대표가 얘 오면 안 되는 자리인데? 하고 이제 마크를 하죠. 오늘은 그냥 가달라. 그래서 둘이 또 말싸움 합니다. 여기서 혜진 대표 내가 인정하는 거 있어. 너는 아닌 사람은 상대 안 한다. 막 이게 왜 굳이 마재영이냐 막 이러니까 내가 걔랑 연애하냐고. 일이지, 비즈니스하고 걔가 시나리오 좋아서 이거 하는 건데
날씨를 만들어드립니다를 이 고박 필름에 넣으려 했는데 자기도 못하겠다고, 응? 마재영이 있으면 못하겠다 하는데, 혜진 대표도 아, 나도 상극인 너네 둘 같이 못 데리고 있는다, 딴 데 가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둘의 입장이 이해는 되죠. 왜냐면 한 명 싫으면은 사실 뭐 주변이 보이겠어요. 마재영 싫은데 이 그 고박 필름을 하니까 좀 그런 거지. 근데 혜진 대표 입장에서는 시나리오 더 좋고 마재영 시나리오 붙었는데 황동만 시나리오 떨어진 거지. 이 입장에서는 더 좋은 시나리오를 해야죠. 뭐 비영리 단체도 아니고. 그래서 뭐 심사위원 명단 줄까? 거의 만장일치로, 응? 마재영 시나리오가 됐는데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얘는 알잖아요. 그 마재영이 온전히 지가 쓴 게 아니라는 거 아니까 더 짜증나는 거죠. 근데 또 혜진 대표 입장은 좋은 작가 쓰는 것도 감독 역량이다. 근데 얘 입장에서는 그건 표절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영실이가 썼다,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계속 싸우는 거지. 이제 경세 얘기가 나와요. 너가 밀어줘서 경세가 잘 됐지, 나랑 막 그렇게 실력 차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약간 조금 떼쓰는 느낌이 좀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얘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죠. 실제로 많이 도와줬으니까. 근데 빚혜진, 진짜 8억까지 빚혜진입니다. 자기 박경세 존경한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사람인데 동만이는 아직 데뷔도 안 하고 뭐 읽어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두려워서 시작도 못한, 알을 깨지 못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박경세는 맨날 욕먹어요. 만들어서 욕먹어. 링 위에 올라가서 맨날 저 터집니다. 근데 다시 일어서서 링에 또 간다는 거예요. 그 이제 국현이 할 말이 없었죠. 박경세는 그 조롱 먹고 또 한다. 계속 만든다. 울면서 만든다. 결국 한다. 그러니까 링 위에 올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 대화를 박경세가 듣고 있어요. 동만이한테는 너는 끝까지 안 간다. 너랑 박경세랑은 차이가 있다. 앞으로 내 앞에서 박경세 욕하지 마라. 딱 못에 박아버립니다. 진짜 따봉. 동만이 할 말이 없어집니다. 물론 이제 그 동만이한테는 이제 변은하 작가 같은 또 귀인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동만이 이제 집으로 가버리고 이제 노광식도 이제 기분 좋아져서 갑니다. 왜냐면 그 시나리오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와서 차 타려 하는데 이런 동만이가 간 줄 알았어. 근데 안 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노광식 배우 만나서 자기도 악수 한 번만 해달라 하는데, 이게 왜 악수 해달라 하냐면 아까 그 마재영 만났을 때 아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손 한번 잡아보면 기운을 안다, 악수 한번 해보자 이래서 마재영 악수를 잡는 걸 동만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질투가 나잖아요.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인데. 근데 얘가 힘을 꽉 줍니다. 그때 이제 노광식이 힘 빼라고. 근데도 힘을 안 빼. 결국에는 노광식이 악력을 써가지고 한국만이 이제 제발 놔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노광식이 야 운동해라 이러고 갑니다 집에. 그러니까 대구력, 철 좀 들으라, 약간 이런 소리도 듣고. 그리고 이제 장면 전환돼서 동만이랑 또 은하랑 만나는데 동만이가 이제 또 기분이 안 좋으니까 왜 자꾸 그런 인간, 마재현 같은 인간한테 다 줬냐고, 시나리오에 혼신을 다 갈아 넣었냐고 막 따져요. 은하 특징 있죠. 코피 흘립니다. 자기 싫은 소리 하면. 그 집에 갑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했어요. 동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은하가 아니 그럼 당신은 사람 만날 때 최선을 다하지 않냐고. 내가 잘못한 거냐고. 사람 만날 때 최선을 다하는 게 나는 그렇게 옳다고 배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건 은하 말이 맞죠. 그러니까 이제 동만도 답답해서 이렇게 온 건데 은하도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니까 뭐 이러고 대충 끝납니다. 근데 이제 또 진만이 형 얘기가 나와요. 진만이 형이 옛날 좀 유명한 시인이었나 봐요. 그래서 팬들도 막 와요. 그 배추 뽑는데 팬들도 와가지고 뭐 요즘 시 안 쓰냐, 뭐 영감 어디서 얻냐, 우리한테 좀 조언 좀 해달라, 이 국어 사전 어디 거 읽었냐,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이 진만은 이 속세에 이미 그게 없는 사람이니까 막 화냅니다. 막 애가 막 뭐 없어졌나?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아. 애가 없어졌는데 뭐 이 감정에 뭐 문구를 어떻게 쓸까? 아무튼 영감을 어떻게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역겨워서 막 얘기 막 화내고 그러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장면 전환이 돼가지고 고박 필름과 최필름에 얘기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 아까 그 노광식 배우가 좋다고 하기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저예산 영화였는데 그 다 갈아엎고 자기네랑 그냥 하자, 최필름이랑 공동 제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개 열받는 점. 시나리오 채택도 얘네가 하고 다 밭을 얘네가 다 갈아놨는데 9대1로 나누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꼭지가 도는 거죠. 혼자 있을 때 만약에 1억을 먹는다 쳐요. 근데 9대1로 나눠도 10억을 먹는다 쳐요. 그럼 9억 정도를 더 버는 건데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시를 든 거예요, 예시를. 근데 이 마재영이라는 새끼도 쓰레기인 게 처음 와서 제발 해달라고 했던 고박 필름 배신하고 최필름을 하겠다 한 거예요. 200억 정도 되는 그 규모에. 그치, 감독 구워 삶았지. 배우 노광식 배우 자기네 쪽에 있지. 그러니까 이제 고박 필름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시나 까잡수고 우리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여기선 진짜 이게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드라마가 현실보다 덜 하면 덜했지 더 하진 않아. 이제 너무 역겨웠어. 물론 이게 좋게 말하면 사업수완? 돈 버는 능력이 있는 거지만 너무 지저분하지 않나? 좀 깨끗하게 벌 순 없나? 그리고 엄청 싸우고 나옵니다. 나 같아도 열받을 것 같아. 물론 뭐 이 차갑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9대1로 나눠도 내가 더 많이 먹는다 하면은 할 수도 있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짜증날 것 같아. 내가 다 해서 그냥 숟가락만 얻는 놈이 규모 크게 해줄게 하고, 근데 이게 또 이 규모의 경제를 보면 그렇게 규모를 크게 해줬으니까 9대1로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모르겠어요. 내가 사업적으로 뭐 해봐야 알지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최 대표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건 모르겠다. 근데 아무튼 좀 열받았다. 그래서 혜진이 완전 멘탈이 나가가지고 아지트에서 혼자 춤추고 막 과거 얘기도 합니다. 자기 뭐 기자였다가 영화 시작하게 된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아지트에 있는데 또 동만이 옵니다. 다음날에 와서 다음날에 요즘 뭐라 해야지, 요즘 영화의 문제점?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하면서 또 동만이가 동만이를 해요. 데뷔도 안 한 놈이 요즘은 CG로 다 대체해서 배우들의 연기가 안 사니 뭐니 특수효과 좀 줄여야 되니 뭐니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혜진은 지금 엄청 멘탈이 많이 나가 있는 상태잖아요. 혜진 대표가 빡쳐서 내가 너 데뷔시켜줄게 한번 뒤져봐라 하면서 황동만 그 시나리오를 고박필름에서 하기로 합니다. 시나리오는 봤었거든요 저번에. 넌 뒤졌어 링이 한번 올라가봐 하면서 동만이랑 같이 하기로 합니다. 여기까지가 8화. 근데 이게 진짜 어렵다. 일단 아직까지 그래도 혜진 대표가 저한테는 좀 비태진이고 좀 드라마 같은 요소가 있죠. 암만 그래도 현실에서 홧김에 너 니꺼 해줄게 몇십억 꼬라박을 수 있는 돈으로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죠. 근데 드라마니까 뭐 혜진 대표랑 동만이 사이도 이제 이렇게 됐고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경세는 이제 작가 구해서 잘 맞는 작가랑 하고 그러면서 또 성장을 하겠죠. 지금 8화까지 리뷰를 했어요. 뭐 일단 다들 엄청 좋다고 하니까 끝까지 일단 완주는 해보려고요.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고 다음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